안녕하십니까.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대표를 맡고 있는 최홍식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지금 앞으로 새로운 우리가 정권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정치 지도자들이 세워질 텐데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세종대왕의 덕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적은 국토 또 많지 않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지만 지금 세계에서 주목받는 그런 정말 부강한 나라 또 우리 강대한 나라로 지금 발전해 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세종대왕께서 32년 재위하면서 만들어 놓은 많은 업적들 그리고 또 그분의 정신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종 리더십과 그 정책에서 배워야 할 11가지 덕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한글이 아무래도 세종대왕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애민 정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말 훌륭한 그러한 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통, 그다음에 과학기술 정책, 복지 정책, 그다음에 농업 정책, 교육, 정보통신, 국방 정책, 공간 정보 정책, 의료 정책, 인재 정책, 음악 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한글은 온누리의 보배다. 지금 이제 한글이 참 이 디지털 시대에 주목을 받고 있죠. 우리 팀에서 이제 각 분야별로 이제 이것을 나누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 팀장의 이름은 여기 들어 있습니다. 한글은 모음 현재 10개와 자음 14개를 조합해서 11,000가지 이상의 음을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이제 글자이고 지금 디지털 시대에는 딱 맞는 그런 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IT 이런 쪽으로 해서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종대왕은 이제 1443년 이미 이제 비밀스럽게 그 자녀들과 함께 훈민정음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년간의 그러한 이제 사용하면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 같은 거를 점검한 다음에 1446년에 반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요게 이제 언해본의 그 어제 그 서문인데요. 임금이 글을 모르는 백성을 위해서 만든 민주 평등 글자. 그래서 여기에 문자로 사마띠 아니할세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자기 의견을 표시하고자 해도 그거를 표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글자를 만든다. 이렇게 애민 정신이 아주 똑똑히 서문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한글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간략하게 다루고요. 그다음에 소통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세종이 위대했던 것은 그분 자신이 공부를 정말 많이 했지만 소통을 정말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32년 재임 기간에 1,800번 정도의 경연, 그러니까 신하들하고 같이 공부해서 이제 토론하는 게 이제 경연인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을 이제 하고자 했고 문제 해결이 잘 안 될 때는 끝장 토론, 아주 길게 토론을 해서도 그 결론을 추출해내고자 했던 그런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이 경연이 이루어졌던 그 경복궁의 건물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회의를 통해서 경연뿐만이 아니고 회의를 통해서도 문제 해결을 하고자 또 인재를 임명하거나 그럴 때도 이제 원로 대신들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서로 토론을 통해서 이 사람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인재를 임명을 하거나 그다음에 이 경청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청은 그냥 듣는 게 아니고 정말 열심히 듣는 거죠. 귀담아 듣는 거죠. 그래서 신하들의 어떤 의견을 정말 듣고 거기서 자기가 또 자기 의견을 바꾸거나 뭐 이런 거를 많이 했던 그런 위대한 임금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토론 분위기에 있어서 이제 말단 뭐 다른
신하들이 얘기를 안 하거나 그럴 때 이 의견을 이제 내세울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잘 만드는 그런 토론 분위기도 잘 만들어갔던 그러한 소통을 중요시했던 임금이었습니다. 세종의 과학기술 정책, 이 당대에 정말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을 했죠. 이 과학기술, 뭐 과학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또 있겠습니다만 천문 분야, 역산, 의학, 농업, 지리학, 도량학, 뭐 인쇄 이런 거 이따가 이제 또 따로 나오기도 합니다만 이 세종 32년 재위 기간에 정말 과학 분야에 큰 진전이 있었고 지금도 그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슬람이라든지 중국이 앞선 나라였는데 거기에 버금가는 세계적 수준의 그런 과학 업적을 남겼죠. 이런 추국이 그때 이제 농업이 주업이었기 때문에 농업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천문하고 시계도 이제 생각했고 그다음에 비가 온 양 같은 거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치구기를 만드는 과정을 잠깐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앙부일구라는 그 해시계인데요. 예. 저게 굉장히 정확하게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이 지금 알려져 있고 그리고 최근에 출토된 그러한 일성정시의 같은 해시계와 그다음에 별을 이용한 그런 정확한 시간을 측정하고자 했거나 그다음에 물시계, 다양한 물시계들이 만들어졌죠. 이것도 전부 시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이제 백성들에게 그 시간을 알려줌으로써 농업 같은 게 이제 때를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썼습니다. 그 당시 큰 역할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천과 장영실이 가장 이 과학 분야에서는 손꼽히는 인재라고 할 수 있겠고 특히 장영실 같은 사람은 이제 천민 계급이었지만 나중에 이 사람을 중용을 해서 정말 크게 업적을 남기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사동에서 출토된 금속 활자 중에서 이 갑인자 그 한자를 찍는 금속 활자 중에서 가장 우수한 거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에 실물이 많이 출토가 됐죠. 갑인자. 그리고 이제 이게 구텐베르크의 그 금속 활자보다도 16년이나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세종의 복지 정책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이런 장애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 선조들은 장애인이 이제 단순한 질병을 가진 일반 국민으로 보았지 장애인으로서 차별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었고요. 그래서 세종 시대에는 특별히 이런 장애인들에게 관직까지 하사할 정도로 많은 이제 직업을 이 장애인들이 가질 수 있도록 불경을 읽어주는 독경사, 그다음에 국가의 기륭을 점치는 전복사, 일반 물품을 만드는 공인, 그다음에 이제 이 악기를 다루는 악공 이런 식으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참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 정책 당시에 이제 이 농업이 그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생생지락 백성이 정말 즐겁게 농사가 잘 되고 그래서 잘 살기를 원했던 게 이제 세종의 정치 철학이었는데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알맞는 농업 정책을 이제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중국 것만 이용해서는 이제 정확하게 우리 현실에 맞는 농업 정책을 세울 수가 없어가지고 이 1429년에 농사직설이라는 책을 펴내게 합니다.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이제 우리가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한 그런 책이죠. 그리고 이것은 최근에 알려진 건데요. 그 당시에 벌써 한겨울에 이 채소를 키우기 위한 잠깐만요. 예. 그 산가 요록이라는 책을 통해서 동절 양채편에서 온실을 건축해서 거기서 채소를 키워야 된다.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쓸 정도로 이 농업 정책에 중점을 줬었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 분야는요. 지금 이제 이 훈민정음 이제 한글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 우리가 이제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죠. 그런데 그 좀 넘어가면서 간단히 그 한글이 이
디지털 시대에 딱 맞게 우리 전산화 해가지고 디지털로 그 문자를 표현하는데 정말 이제 다른 어떤 나라의 문자보다도 앞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IT 이런 게 발전하면서 나라 전반적으로 활성화가 되는 게 바로 세종의 이 정보통신에 대한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국방 정책도 굉장히 큰 이제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세종 시대의 포병을 독립된 병과로 이제 최초로 만들어서 뒤에 나옵니다만 우리 임진왜란 때 이 포병이 없었다면은 우리가 일본한테 완전히 나라가 넘어갔을 텐데 이순신 장군을 통해서 이 배에서도 이 포를 쏘고 그래서 크게 우리가 전란을 승리로 이끌면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이제 4군 6진 이 북방 정책을 통해서 영토를 이렇게 넓히면서 확장했던 그런 세종의 업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신기전이라든지 이 화포 같은 걸 많이 만들었는데 이 신기전은 이 지금 로켓의 원조가 되고 2단 추진 로켓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이것이 이제 다시 구현되는 그런 연구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그 포병이 사용했던 그 포인데요. 요것이 이제 150년 후에 임진왜란 1592년에 일어났던 임진왜란에서 조선군의 전세를 역전시키는 승세로 가는 전환점이 된 게 이 포와 포병이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종의 공간 정보 정책 이것도 정말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조선 왕조실록 중에 유일하게 세종 시대에 이 지리지 세종실록 지리지라는 책이 같이 만들어지죠. 이 우리나라가 좀 어떻게 지금 구성이 돼 있고 이런 것을 이제 지도를 통해서 그리고 자세한 토양이나 기후 조건 같은 것이 이 실록 지리지에 이렇게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 정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제 세종은 이미 그때 그 시대에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의사 결정의 대부분은 공간상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지리지 편찬을 굉장히 중요시했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많은 것들이 기록이 남아 있는 거죠. 우리 독도 같은 것도 우리 땅이라는 게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지리지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이제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조선만의 독자적인 그런 인식을 갖게 하는데 굉장히 이 공간적인 그런 중요성. 그래서 우리 자체 지도를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료 정책. 이것은 이제 제가 정리했던 것인데요. 제가 의사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세종은 이제 백성들이 병 없이 건강하게 또 농사도 잘 되고 그래서 잘 살기를 바랐죠. 그게 생생지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향약집성방이라는 책과 의방유치라는 책을 만들게 합니다. 이게 향약집성방인데 중국의 의서를 그때 썼었고요. 그 전까지 그리고 당약제, 그러니까 중국식의 약제를 우리 나라 백성이 병을 앓을 때 그 처방하는 건 좋지 않겠다, 잘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고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약제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다 찾아서 정리하게 이제 한 게 바로 이 책이고요. 그다음에 의방유치라는 책을 이제 거의 동시대에 같이 만들게 합니다. 의방유치. 이 방은 이제 처방이라는 뜻인데 어떤 질환에는 어떤 처방이 좋고 이런 것을 정리한 정말 방대한 저서입니다. 이게 이제 임진왜란 때 일본이 이거를 약탈해 갔는데 지금 이것을 완전히 다시 받지는 못하고 우리 마이크로필름으로 받아가지고 지금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제가 지금 대표로 있는 거기서 지금 부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분의 1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의방유치에는 침술에 대해서도 정리가 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행복하게 병 없이 살도록 세종의 배려가 있었고요. 허준이라는 분이 왜 1610년 선조 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의서라고 하는 동의보감을 펴내게 되는데 그때 앞에 두 책이
많은 참고가 됐던 것이죠. 그다음에 세종의 인재 정책에 잠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적재적소에 최고 인재를 이렇게 하는 것이 세종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람을 뽑을 때 이 신분 또는 지역에 따른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을 아주 과감하게 장애인 또는 뭐 노비 출신까지도 이제 직책을 맡겼던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을 뽑을 때 세종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인재관은 최고의 인재를 등용해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논하라, 이런 이제 시험 문제를 낼 정도로 인재관이 이제 확실했는데, 거기서 그 인재가 이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사람을 뽑는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것으로 삼았다고 해요. 그래서 요새도 뭐 능력이 있지만 너무 잘난 체하거나 자기를 너무 앞세우거나 이런 사람보다는 겸손하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이 만약에 있다면 그 부끄러움을 알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우리 정치 지도자로 뽑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세워가지고 일을 하는데 조금 잘못하는 게 있으면 과감하게 좀 그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교화를 통해서 또 새롭게 또 마음을 바꿔서 할 수 있도록 이 교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실수를 범하더라도 그것을 이제 본인이 인정하게 하고 또 새롭게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런 격려의 정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음악 정책.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먹고 사는 것뿐만이 아니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세종은 그 음감이 정말 있었고 음악을 중요시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5세기에 이 세종 시대의 음악이 엄청 발전을 했는데요. 음악 재능이 아주 특출해서 훌륭한 음악 시대를 열었는데 전문가들의 이제를 잘 세워가지고 음악 이론을 이제 정립하게 하고 새로운 악기도 만들고 새로운 스타일의 그런 연주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또 그 몇 가지의 그 음악을 또 만들기도 했는데 그 여민락이라는 것은 세종이 작곡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도 종합적인 공연 형태, 악기 연주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이제 노래와 그 가사가 있고 또 춤도 추는 그런 종합적인 공연 형태가 세종 시대에 잘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연주하는 모습이죠. 예. 그리고 그때 음악에는 정간보라는 또 악보도 만들었어요. 지금 이제 서양식의 오선지하고는 좀 다르지만 음악과 춤이 잊혀지지 않고 잘 또 지속이 될 수 있도록 그 만든 그 악곡을 정간보라고 하는데 이 악보가 지금도 남아 있고요. 그래서 세종은 종합적으로 정말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편경이라는 악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채취되는 그런 좋은 돌로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이 중에 이제 하나가 약간 이제 음이 다르게 들렸는데 이제 세종이 그거를 치는 걸 보고 좀 이상하다 해서 이제 그거를 또 확인해서 수정을 했다는 그런 일화가 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종의 그런 여러 가지 업적과 그 세종 임금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 철학으로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덕목 11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